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지 트리오의 찰리 브라운 팀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인상적인 댓글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네. 저는 상인동이암님께서 김프로님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신 거에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인지도가 생겨서 펀딩으로 돈을 모금해서라도 만든 영화를 보고 싶네요. 네. 스포트라이트나 뉴스룸 같은 영화 만드실 것 같기도 하고. 뉴스룸 같은 거. 네.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 좋죠. 네.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님이. 며칠 전에 영화 좀 본다는 분들이 좋다 하는 자객 서분랑을 다시 봤는데요. 이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고 또 보신 건데 대단하십니다. 네. 다시 보니 졸리지는 않았고 완전 좋다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관전 포인트를 찾으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덜 된 상태로 본 게 문제가 아니었나. 풍광이 아름다워서 다음에 볼 기회가 된다면 꼭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요. 네, 저의 관전 포인트도 풍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간우님, 게스트 말론님, SJ킴163님 네. 대부편 들으면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끝나고 나서 대부 1, 2, 3 다시 다 봤거든요. 네. 보고 했으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을 좀 아쉬움이 계속 남아가지고 후회되는데 이렇게 또 좋다고 해주시니까 나중에 그럼 황대리가 황대리 특집으로 대부 가지고 그냥 한 4편 녹음하는 걸로 혼자 네, 오늘 주임새 넣어줄 수 있어요. 필립 KD님께서 또 미싱을 보고 실망하셨다면 드니 빌레브 감독의 프리즈너스를 한번 보시라. 장난 아니다. 미싱과는 격이 다르다. 각 잡고 봐야 되는 영화다. 달아주셨는데 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죠. 저 드니 빌레브 감독 좋아하거든요. 네.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브런치에 글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프리즈너스 쓸 텐데 네. 이분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영화를 여러 번, 한 3번 정도 실패한 것 같아요. 보다가. 왜냐면 애가 없어지는 거라서. 진짜 그리고 이분 영화 힘들기로 참 정평이 나있죠. 되게 하여튼 각 잡고 진짜 영화 봐야 되는 네. 감독인데 제가 감독을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없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 보다가 그냥 껐거든요. 그 감독 스타일 자체가 막 이렇게 맑고 밝고 해피엔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빡세죠. 빡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껐는데 이분 이거 올려주신 것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댓글 때문에. 이 댓글 때문에 마무리 짓고 네. 제가 브런치 글을 정리해서 쓰려고요. 예, 여러분 용합됐죠. 브런치 짭쉬영 짧고 쉬운 영화 리뷰. 네.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브런치에서 뵙겠습니다. 깨알 홍보. 자, 너의 이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세카에게. 저는 솔직히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네. 일본 게임 이런 또 무슨 RPG 게임이라 그럽니까? 네. 그런 롤플레잉 게임. 그런 게임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막 일본 애니메이션 정통 일본 애니메이션보다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들을 주로 그나마 애니메이션들도 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너무 좋다 이러고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색적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근데 이게 제 느낌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통이 되살아나온. 그러니까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 사실 저한테는 이국적이고 이색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장편 극장 개봉한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일본에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OVA라는 것도 있고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들 퀄리티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네, 어마어마한
진짜 퀄리티를 그걸 이제 TV로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시장이 엄청 크고 성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라이트 노벨이나 이런 걸 막 보거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했던 때가 있는데 그 글을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로 이끈 스승들, 선배 오타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항상 그 지상 지하철역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고교생들이 막 나오고 거기서 이상하게 열차가 도착할 때 땡땡땡 하는 종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 종소리는 후시 녹음된 효과음이잖아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 향수가 느껴지는 분들이 근데 저도 간만에 그런 향수를 느꼈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되게 많이 보던 이거 총 집합체구나. 네. 가이낙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래요. 전 나디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디아. 나디아가 거의 뭐 센카이의 절정이 아닌가. 세카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뭐 넷플릭스에 아마 나디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제일 마지막 편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뒤로 가게 되는. 에반게리온이 사실은 그런 문화를 이제 맞아요. 그 세카이게 폭발시킨. 어떤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너의 이름은이 1,600만 명이 봤나요, 일본에서?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세계가 끝났다. 오타쿠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됐고 세카이게라는 엄청난 이 하위 장르를 발생시킨 일본의 어떤 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끝났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느낌도 또 받아요. 어쨌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어떤 코드 안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람 작품에서는 꾸준히 이런 코드들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너의 이름은이 그 전작에 대한 그 오마주들이 너무나 가득한 영화여서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그 타키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알바하는 레스토랑 이름이 이제 이탈리아어로 언어의 정원이에요. 진짜. 이스타에그구나. 그런 이스타에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키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어의 정원에서 주인공 격인 이제 언어 선생님이신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영화 초입부에 그 왜 애들이 이제 수업 듣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나와서 그 만엽집에 있는 이제 그 식구를 설명을 하면서 매지가와 설명하는 그 황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제 관객들이 그 감독한테 이걸 물어보면 감독이 그냥 이거는 평행세계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뭐 동일인이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오마주를 넣은 거는 맞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극 중에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재미들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또 되게 색달랐어요. 그래요. 그 선생님이 저도 언어의 정원은 초반부 보다가 그때 이제 고구마를 너무 많이 섭취했다 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인물인데 근데 내가 애니메이션에서 닮은 인물 찾기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동일인이 아예 가져온 거군요. 네, 동일인을 가져와서 그렇게 채택을 한. 이제 초속 5cm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작품의 테마를 아예 그냥 이 영화에 끌어온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속 5cm가 너의 이름은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헌정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거의 똑같은 풍경이 영화에 또 나타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 원작을 좀 알고 계시거나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웠겠네요. 반가웠던 그런 작품이죠. 전작들을. 아까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은 아마 약간 자기가 진성 오타쿠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좀 그렇다. 너무 드러나 버리는 게 나만의 소유물이. 그렇죠. 제가 타이타닉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했을 때 그때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디카프리오는 아역 신동이었다가 그리고 정말 조니 데뷔랑 불꽃 연기를 그러니까 막 험한 연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약간 박야가 마약 중독자 그리고 아역 10살 때 로버트 드니로랑 같이 영화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로버트 드니로보다 디카프리오 더 기억에 남고 막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굉장히 나만 알고 있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로미오 줄리엣이랑 타이타닉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우리 디카프리오 아닌데 나의 디카프리오인데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달리 보면 디카프리오는 이제 중후한 완전 메이저 오브 메이저
헐리우드의 그냥 간판 스타가 됐잖아요. 아까 서경영 촬영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약간 오글거리지만 세카이게가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로 이제 이해받을 수도 있겠다. 있겠다. 그럴 일례로 수도 있겠죠.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만큼 있겠지만, 더 늘어나겠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리셋 서사 다시 반복되는 마치 게임 같은 그런 영화들이 또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하다가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톰 크루즈가 나왔던. 네. 네. 몰랐는데 그게 일본 라이트 노벨 원작이래요. 그래요.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게임 같고. 그리고 그러네. 그것도 이제 촬영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나는데 네. 시점샷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 영화도. 엣지 오브 투마로우도. 너의 이름은 해서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아이코닉한 컷이 하나 있어요. 타키가 탁 깼는데 몸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 자기 가슴을 미치아로 변한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는 시점샷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샷 때문에 뭔가 어떤 세계로 딱 진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1인칭인 네.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 주인공인데 나에게 뭔가 어떤 세계가 뭔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게임 같은 시점을 딱 제시하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줄여서 미연시라고 말하는 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혹자들은 거기 나오는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걸 이제 진지하게 즐기지 않고 하지만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이 사춘기 때 주체 못하는 어떤 성적인 호기심에 그런 게임들을 했던 건데 네. 딱 그게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컷이죠. 그 컷이.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제 스토리, 뭐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네. 전 사실 이 영화 보면서는 그런 걸 판단할 여지 없이 그냥 훅 달려가 버렸던 것 같고, 근데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그 사실 이렇게 몸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옛날에 한국 영화 체인지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뭐 일본에 그런 설정들 되게 많은데 보통 맞습니다. 그런 류의 장르라고 한다면 바뀐 다음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되게 집중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녀가 바뀌었을 때 흔히 많이 뭐 예를 들만 뭐 여기서 나옵니다만 뭐 화장실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되게 이렇게 지내다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그 부분을 빨리 풀더라고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투적이기 때문에 빨리 풀었다는 느낌보다는 네. 이것 말고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뒤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되게 좋았는데 그 지점이 저한테 다가왔던 거는 이제 몸이 바뀌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였나에 네. 집중하는 게 네.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큰 재앙을 되돌리고 싶은 네. 되돌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위로하는 이 얘기에 더 이야기 그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택 어떻게 보면 이게 만들어진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또 뭐라 힘이 실리는 걸 보면서 이 영화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껴져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극장을 나와서 팟캐스트를 준비하느라고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좀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알겠는데 네. 시간상도 3년의 차이를 두고 네. 남자가 있을 때가 뭐 2016년이고 네. 여자가 있던 데는 2013년이고 네. 나중에 처음과 마지막은 뭐 2023년이고 네.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동시대에 남자하고 여자가 그냥 바뀌었나 보다.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뭘 막 손에다 쓰고 어쩌고 막 가서 나중엔 또 같은 장소 갔는데 막 안 만나지고 어쩌고 하는 게 약간 조금 복잡하다 싶어서 충분히 잘 못 들어갔던 거는 솔직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서 설명해주는 그 시퀀스가 있긴 하죠. 그냥 생각해볼 만한 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전화해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전화 전화가 연결이 안 안 되고, 되고. 예,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시점에 대해서 시간차가 있다는 걸 좀 드러내고 보내준 것 같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도쿠 대지진 모티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콘텍스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저도 막 손이 타들어갈 것 같고 같이 본 사람이랑 막 깔깔 웃으면서 약간 그 정서에 몰입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러나 끝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눈물을 찔끔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큰 상처에 대해서 뭔가 시면을 건드리면서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실 뭐 설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영화는 지금 잘 못 본 것 같은데 설리를 보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고 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참기 힘든가 이렇게 뭐 속상하기도 하고 참 일본답게 스스로의 상처를 잘
보듬어 가는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총평할 때 이제 너의 이름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했던 것도 뭔가 그러면서 그냥 뭐랄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있었고 근데 위로만으로 그칠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런 면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생각났던 것도 있고 되기는 정말 힘든데 근데 방금 이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 상처를 위로한다 해서 끝났으면 이 영화가 그런 영화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박력이 느껴진 점이 뭐냐면 어쨌든 끝까지 이어진다는 믿음의 결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를 만든 켄 로치 감독이 상을 받고 한 수상 소감이 저는 생각이 났었거든요. 누군가는 이 세상은 살만하다, 힘을 내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진짜 그렇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자기의 언행을 일치시키면서 희망을 정말 힘들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감동이 있는데, 네. 저 이 영화가 그걸 진짜 돌파해버린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저 유치한 타임슬립 얘기에다가 저걸 그냥 남고생, 여고생 애들 얘기로 저걸 저렇게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데 저는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박력을 느꼈거든요. 되돌릴 수 있다, 우린. 3년 전으로 가가지고 머리끈 보고 알아볼 수 있다. 제가 비슷한 감동을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신해철 씨 노래 중에 난 널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오글거린다. 저게 무슨 낭만 쩌는 중2병 가사냐 했을 때 저는 감동받았었거든요. 저걸 정말 믿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다니. 난 널 알아볼 수 있다. 난 널 영원히 지킬 거다. 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 약간 그런 걸 간만에 느낀 영화가 아닌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들이 뭐 단점이 이제 개연성이 취약하다는 게 항상 거론이 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게 너무 어떤 초반에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가볍게 건너뛰어버린 것들이 나중에 관객들하고 어떤 그 이야기의 이해를 좀 방해할 정도로 그 과하게 이제 설정이 뭐 건너뛰어져 버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몰입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일본 대진진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인들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아픔을 이제 치유해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몰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메시지가 안 담겼으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막 그렇죠. 사람들한테 어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국민들에게 다른 어떤 울림이 있었겠죠. 분명히. 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 그냥 지나가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대사가 가만히 있으래. 이 대사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갑자기 되게 두근두근 보다가 왜냐하면 구할 거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멈칫했어요. 저게 일본어로 정말 저 말인지 자막을 저렇게 누군가가 작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있으래라고 하면서 진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좀 뭔가 느낌이 참기 힘든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최초 기획이 이제 그 제트회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제트회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통신 학습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이제 학습지 같은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을 광고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TV CF가 되는 건데 애니메이션이 아무튼 그 제트회라는 회사의 애니메이션 광고를 이 신카이 마코토가 연출을 하면서 그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어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시골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랑 도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가 서로 만나지는 않는데 이 학습지를 풀어가지고 보낸 회사에서 얘네들 풀이한 거를 보니까 너무 풀이한 내용이 비슷해서 얘네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어디를 갔을까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받고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모티베이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떤 아픔을 이제 녹여내면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았을까. 야, 그 학습지는 정말 축복받았네요. 그런 내용으로 신카이 마코토 광고를 해줬다니. 어떻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풀 영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요번에는 너의 이름은을 가지고 이제 그 산토리라는 잘 아시겠지만 그 산토리라는 이제 음료 회사에서 맥주 회사.
이 물 광고를 이제 너의 이름은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일본에서 찾아봐야겠네요. 네. 벌써 일본어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너의 이름은을 활용해가지고 한 그 패러디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네, 줄줄이 막 이렇게 있던데 정말 열풍이구나. 열풍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본 최대 흥행한 영화이기도 하고 네. 네. 뭐 영국 BBC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영화 10위 10위에 올랐다네요. 그리고 역대 영화 애니메이션 다 통틀어서도 역대 5손가락에 꼽히는 흥행이라고 하던데 일본 역사상 4위였나? 네. 영미권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포럼에서도 네. 강철의 연금술사 이게 1위였는데 이걸 제끼고 네. 1위로 올랐다고. 강철의 연금술사는 원래 이제 코믹북이 있었고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저는 정말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는데 실사도 나오게 됐어요. 저 참 이게 좀 그래요. 정말 주옥 같은 명작들이 정말 주옥 같은 영화가 되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 드라마로 기획 중에 있다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주옥 같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던. 그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저게 그림이라서 못 네. 만나가 있을 때 실사로 변한 걸 보고 싶다.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림이어야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색감과 뭐 네. 이런 게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게 실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또 생각하는 사람도 그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딱 넘어오면 영화화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용과 콘텐츠적인 소비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사실 느낌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림일 때랑 실사일 때랑 네. 그러니까 실사는 실사에 어울리는 효과가 있고 만화는 만화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사된 만화 영화는 만화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만화 영화를 실사한 걸 다른 장르로 부르고 싶다. 약간 한 반 정도 리얼한 반 정도 만화인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 이것도 드라마가 되면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TV에 방영되는 것들은 네. 이제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게 너무 그러면 24장의 그림을 1초에 그려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12초에 1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12프레임으로. 네. 그러다 네. 보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24프레임일 때보다는 훨씬 부자연스러울 테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래킹, 무빙이에요. 그쵸. 무빙을 엄청 화려하게 해서 이게 도저히 어떤 실사 촬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무빙들을 많이 섞기 시작해서 그 12프레임이라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건데, 분명히 이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에서도 그런 네. 무빙들이 드러나고, 네. 뭐 해성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구름 위에서부터 구름 아래까지로 떨어지는 뭐 그런 네. 묘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실사로 하면 네. 진짜 어지간히 돈 처발라가지고 그렇죠. CG를 제대로 안 하면 네. 완전 이상할 거 아니에요. 네. 속된 말로 짜쳐 보인다. 저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긴 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반복되잖아요. 네. 앞에 이 영화의 다이제스트 뮤직비디오 버전인 것 같은 화면들이 쫙 나오고 거기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네. 그래서 그 혜성이 떨어지는 게 처음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였다가 이제 우리가 그거 혜성이 떨어지는 시기를 다시 볼 때는 이게 떨어지면 얘네가 다 죽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똑같은 것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저 혼자 약간 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같은 영화에서 보면 운석 떨어질 때 이러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실사화되면 첫 장면부터 전혀 낭만적이지 않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프레임 수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프레임 수가 좀 더 맞나? 라는 생각이 네, 그때- 그래서 네,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안 해버려가지고. 잘 집어줬다. 이제 네. 또 듣는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정보에 대해서 이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네네. 인터넷에 다 뒤져봤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넘겨짚는 건데 제 생각에는 24프레임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관습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30프레임 이상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극장판의 경우는 좀 더 공을 들이는 편이니까 24프레임 이상은 충분히 쓸 텐데 아마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어떤 영화들은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24프레임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장면이 이제 언어의 조금 보면서 느꼈는데 물방울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프레임 수가 이게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그렇죠. 좀 더 많이 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카이 마코토 감독은 아마 여건이 되면 프레임수를 늘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더욱이 게임 인트로 동영상 인트로 작업으로 자기 커리어를 시작한 분인데 맞아요. 지금 게임 인트로 영상들은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정도가 아니거든요. 6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작업을 해요. 90프레임까지도 있어요. 1초에 그러니까 60장을 돌린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죠, 화면이. 부드럽기도 할 뿐더러 멈춰놓고 보면 네. 사진보다 더 정보가 많아요. 그 그림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보여요. 네. 그런 건 최근에 영화로 경험했던 게 호빗 시리즈 보면 네. 그렇죠. HFR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프레임 수를 2배로 해서 가는데 네.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사실감이 와 내가 지금 반지의 제왕을 다큐멘터리로 보고 있나 이 정도의 사실감이 다가오는데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그건 훨씬 더 유효한 장치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2D에서 이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서 많은 프레임 수를 써서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애니메이션 감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3D 뭐 애니메이션이라면 뭐 그럴 법한데 네. 사실적이고 뭐 더 부드러움 좋으니까 네. 2D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보통.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로케이션을 그리는 사람인데 네. 지하철역 앞에 편의점이나 자판기를 그리는 사람에게 이 초호화 기술을 써서 이걸 더 자세히 그려달라고 바라게 된다는 점이 이 감독의 완전 매력이라고 특징이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않을까. 네. 네. 야, 근데 이거를 30억 써가지고 만들었으니 정말 대단해요. 놀랄 돋짰죠. 진짜 대단한 거죠. 자, 이걸 보고 나서 제 이제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최근 개봉한 영화들, 제가 본 영화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삐리리 만든 삐리리 감독이랑 삐리리 만든 삐리리 감독은 이걸 보면서 할복해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네. 우리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친절히 댓글로 그거 2편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다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름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림 콘티, 비디오 콘티, 편집, 각색 정도는 무조건 다 자기가 네. 하신다고 해요. 네. 뭐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장인의 영역 안에서 다 네. 퀄리티가 보장된 그렇죠. 작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감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다 손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가 다 예측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린 거를 바탕으로 편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실사 영화 감독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장악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충분히 이 감독한테 입증되어 있지 않은가. 야, 생각이 아직 뭐 듭니다. 앞으로 탄탄대로 하니까요. 네. 본인이 뭐 원래 금수저기도 하고. 네. 근데 금수저 출신 감독들이 꽤나 많아요. 일본에는 뭐 미야자키 하야도 그랬고. 네. 금수저가 아니었으면 엄두를 못 냈을까요? 그랬을 수도 그럴 있을 것 수도 있지 같아요. 않을까요? 왜, 좀 유식한 척 해보자면, 미술사조 중에, 인상주의입니까? 그 시민 계급 부르주아들이 시간 많아가지고, 은행원이었다가 그림 그리다가, 세잔. 현대미화의 아버지 됐잖아요. 시간 많고, 여유가 많았으니까, 시도를 한 거죠. 이게 진짜 뭐 이런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F 영화도 그렇고 네. 혼자 건드려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런 장치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SF 영화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감독들인다면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한 획을 긋는 감독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나. 후원 회장님의 후원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요. 우리의 가는 수고금 한 3명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이거 뭐 5.1 채널로 녹음해야 되는 VR로 찍어가지고 네.
자, 빨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네. 너의 이름은 관련해가지고 네. 서 감독님께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빨리 그쵸. 풀어주세요. 빨리 아, 틀고 가세요. 못다한 얘기요. 사실은 요거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네. 우리 서 감독님이 간간히 시네마스터를 청취를 하던 중에 네. 형 신카이 마코토 좋아하세요? 그래 뭐 신작 너 난리 났다며 개봉을 하면 꼭 보러 가시라고 자기도 보겠다. 네. 그건 녹음 안 하세요? 이걸 작년에 얘기했어요. 이미 작년에 얘기했어요. 네. 일본 개봉은 작년 8월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미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오늘 나니. 개봉 볼게. 저 그 사람 거 다 보고 단편이랑 광고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촬영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촬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피사체를 담아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빛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밝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해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가 3개에서 4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해는 극중에 등장하는 해는 무조건 한 개지만 그 빛이 내리쬐는 방향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저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내서 한 화면 안에 넣는다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특히 이 화면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보면서.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촬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떤 뭐 특수한 필터나 뭐 렌즈 앞에다가 뭘 대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그 어떤 빛의 특성 같은 경우를 이제 영화에 잘 활용을 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빛이 막 찢어진다든지 막 가로로 찢어지고 세로로 찢어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특수한 어떤 뭐 렌즈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일 텐데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영화 안에 활용한다는 게 네. 네,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네, 느꼈어요. 저 이제 이 포스터를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 포스터를 봤을 때는 네. 별로 그렇죠. 인상 없는 포스터였는데 영화를 다시 보고 포스터를 보니까 네. 포스터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딱 영화 안에 모든 걸 다 딱 담아놨어요. 특징적이라거나 네. 할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로로 포스터긴 한데 이제 굉장히 광각에 네. 거의 어안 렌즈를 쓴 것만큼 그런 광각 느낌의. 효과를 준 건데 네.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광각 렌즈 활용을 너무 잘해서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계단, 그 마지막 장면도 저는 사실은 그 육교에서 탁 멋있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육교에서 눈 막 올 때, 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멋없는, 네. 정말 평범한 계단, 물론 그것도 이제 실제 로켓을 찾아보니까 평범한 계단은 아니었습니다만,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골목길에서 영화를 끝냈잖아요. 네. 거기가 되게 유명한 지금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 스틸 컷이랑 자기가 찍은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느낌이 좀 달라요. 더 광각이라서 사실 아무리 광각 렌즈를 써서 찍어도 지금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각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 멀리 훨씬 더 보이고 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 건물의 천장까지 보일 정도로 왜곡이 심해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이제 뭔가 되게 광활한 느낌이거나 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렌즈감을 굉장히 활용을 잘한 감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마지막에 합창은 안 했으면 했는데. 합창. 너의 이름은을 합창할 때 그렇군요. 점점이거든요. 그게 전작에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요번에도 그걸 썼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네. 그 방금 전에 배 감독님께서 하신 얘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네.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그쵸. 그거보다도 어떤 배우가 뭐 잘생겼다거나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기 마련인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배경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사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왜곡 효과들 실사로 찍어내면 어떻게 해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왜곡과 과장으로 애니메이션의 특징의 안에 담아서 녹여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뭐랄까 관찰력의 승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길을 지나가면서도 이제 허투루 뭔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어떤 요소들이 이 배경 안에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부분들을 채택해서 활용한다.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제 연출을 하는 감독님이 뭔가 촬영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주문이 많고 네. 막 이런 부분하고 일하는 거 하고 그냥 본인한테 이름을 해주는 거 하고 네. 어떤 게 낫습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 더 좋긴 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여기 하나의 빛이 뭐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여기서 좀 켜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노력해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저는 후자가 맞지. 일하기에는 더 즐겁죠. 이해는 많이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걸 콕 집어서 요렇게 해달라고 하는 네.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 느낌이 네. 돼버리니까 자기가 실제로 오퍼레이터들도 있어요. 그 한국 영화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 할리우드 시스템상에서는 그 촬영 감독은 따로 있고 오퍼레이터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조명도 개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촬영 감독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팅 실무를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뭐 그게 용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똑같군요.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보러 갔을 때 어린 남학생들이 많이 왔던데 제가 어떤 블록버스터를 보러 가도 그만한 비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3, 4, 5 모여있던 10대 후반 남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옆에서 되게 막 시끄럽게 하고 해서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너 박평식이라고 알아? 박평식? 평동가 얘기 막 하고. 박평식, 뭐, 7점 줬대. 재밌대. 그 사람 원래 짜잖아. 이 정도면 많이 준 거야. 막 떠들길래. 조용히 해야 될 텐데, 볼 때도. 볼 때 조용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나가면서 다시 떠들기 시작하던데, 아까 처음 볼 때랑 좀 달랐어요.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네. 이 영화에 그래서 큰 부분이 어떤 이 세카이계의 박력이라면 또 다른 한 부분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소년 감성 시선이에요. 네. 저는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보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한평생 자기가 호감을 느끼고 자기가 다가갔을 때 자기를 뿌리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작은 호의를 보이는 여인과 손 한 번 못 잡아봤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리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냐면 이 영화에서 굳이 그 장면에서 브레이저 끈을 보여줬어야 되나? 거기서 꼭 팬티가 보이는 안각으로 실제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제 촬영을 해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네. 카메라가 거기 존재하면서 그걸 보여줬어야 되나? 뭐 이런 점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빠지고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쿠치카미 자케라는 술이 나와요. 그 네. 작품 보시면 이제 그 미치아가 네네. 이 쌀을 씹어서 그래요. 직접 맞아. 넣는 그 술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명조로 네.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 일종의 간접 키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학교에 다닐 정도의 남자애가 그 좋아하는 여자의 피리 같은 걸 연주할 때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10대 아이들의 10대 남자아이들의 성적 취향 중에 좋아하는 이성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 뭐 이런 걸 넣었는데 네. 이제 이게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으니 네. 쿠치카미 자켓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던 그 네. 같은 반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너 저 너무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넣어서 그렇죠. 그걸 좀 중화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개인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그런 소스고 네. 그 중에 어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전거 네. 그런 자전거 장면이 탈 때. 나온다던가 아니면 오쿠데라라고 하는 그 타키하고 썸을 타던 네.
여자 그래요. 그 누나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뭐 브래지어가 좀 보인다든지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영화 요소에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네. 등장을 하니까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게 논란이 되는 것도 그나마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네. 유독 그런 얘기들을 그쵸.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걸. 그리고 더 논란의 요소가 많은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지나왔고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문화가 있고 심지어 팬티를 보여준다라는 팬티가 비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어로. 뭐 그 정도로 어떤 이게 빠질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성평등 말이- 지수 자체가 되게 그쵸. 낮은 나라니까 그런 게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많이 중화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그나마 네. 호응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남아 있는 게 있다. 단적인 예가 아까 그 말한 그 포인트 오브 뷰 네. 가슴 시선샷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 그때 딱 보고 살짝 깨긴 했거든요. 그 술 만든 다음에 네. 동생이랑 막 내려가면서 이거 우리 팔자 라고 맞아. 농담으로 막 할 때 한 컷이 뿅 상상 장면이 탁 나와요. 미인주. 뭐 무녀 입술주 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상상하는 컷이 나오는데 민망한 것처럼 이렇게 뛰어 내려가는데 그 네. 중간에 들어간 이 한 컷이 민망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넣었다는 건 뭐냐면 취향이라는 거죠. 남성적 판타지의 그쵸. 그냥 연장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레이지어 끈도 그게 영화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선 사람이 움직이면 옷이 움직이니까. 네. 애니는 아니죠. 애니메이션인데 그 정도로 옷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보일 정도로 자기가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참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 네. 저걸 저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계속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네. 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동시에 드는 희한한 애니메이션이죠. 네. 네. 일단 보셨다시피 인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이니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만화라서 저희가 찰리 브라운 팀으로 네. 준비했어요. 아, 네. 윤지 트리오가 연주하는 찰리 브라운 팀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가져올 영화는 패신저스입니다. 아, 네. 저희는 패신저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녹음하셨는데 네. 서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그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기를 바라고 신카이가 마코토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당신이 좋아하잖아. 당신한테 당신이 별로야.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길 바라겠고 네. 오래오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인데? 장난 아닌데요? 네. 어디 걸로 말았나?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